오늘 밤도 핸드폰으로 계좌를 열어보셨을 겁니다. 올라가면 잠깐 숨이 쉬어지고 내려가면 심장이 내려앉고 내 인생이 숫자 하나에 흔들리는 느낌. 열심히 사는데 왜 내 돈은 제자리인지, 누구는 투자로 앞서가는데 나는 왜 늘 늦는지, 이런 생각이 반복되실 겁니다. 저는 그 감정을 아주 현실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QLD와 TQQQ를 장기 투자로 가져가야 하는 이유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바뀌고, 구조가 생기면 매수와 매도가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일정표가 됩니다. 먼저 한 가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QLD와 TQQQ는 부자되는 비법이 아닙니다. 부자되는 비법이 아니라 시간을 압축하는 도구입니다. 월급만으로는 속도가 안 나서 시간을 더 빨리 사는 겁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방치가 아니라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시스템 없이 들고 가면 레버리지는 장기에서 사람을 부숩니다. 시스템이 있으면 레버리지는 장기에서 사람을 끌어올립니다. 왜 하필 QLD와 TQQQ냐?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이 모이는 성장 엔진을 가장 진하게 타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멈추지 않습니다. AI, 반도체,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플랫폼, 생산성, 이 흐름은 꺾여도 다시 이어집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정직하게 타야 합니다. QLD는 나스닥 상승을 2배 수준으로 증폭시키는 도구이고 TQQQ는 3배 수준으로 증폭시키는 도구입니다. 상승도 커지지만 하락도 커집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려면 상승을 기대하는 설계가 아니라 하락을 견디는 설계부터 깔아야 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무너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장기 투자를 기간으로만 생각합니다. 오래 들고 있으면 장기라고 착각합니다. 장기는 기간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정해진 규칙대로 사는 반복, 정해진 규칙대로 덜어내는 반복, 정해진 규칙대로 다시 담는 반복. 이 반복이 쌓여서 복리가 됩니다. 그러면 QLD와 TQQQ는 인생을 바꾸는 속도 장치가 됩니다. 이제 진짜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방식은 한 번에 이해되도록 아주 단순하게 만들겠습니다. 핵심은 5줄입니다. 첫째, 비중을 먼저 정합니다. 둘째, 매달 자동으로 사는 금액을 정합니다. 셋째, 하락할 때만 쓰는 현금을 따로 남깁니다. 넷째, 큰 상승이 오면 일부를 덜어내서 다시 현금으로 만듭니다. 다섯째, 규칙은 단순하게, 체크는 자주 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비중부터 시작합니다. 레버리지 장기 투자에서 비중은 수익률이 아니라 생존율입니다. 밤잠을 못 자는 비중은 언젠가 바닥에서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보자에게 가장 추천하는 기본 뼈대는 이렇습니다. QLD를 중심으로 깔고 TQQQ는 다소 페달로만 씁니다. 즉, QLD가 기본, TQQQ는 조정에서만 더 담거나 상승에서만 일부 덜어내는 식으로 운영합니다. 이제 케이스별로 숫자를 받겠습니다. 본인 상황에 가장 가까운 케이스를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멋있는 전략이 아니라 내가 3년, 5년, 10년 동안 지킬 수 있는 전략입니다. 케이스 1, 투자금이 작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 초기 목돈 0원, 매달 50만원 투자 가능. 목표는 일단 계좌를 키우는 습관을 만드는 것. 이 케이스는 레버리지 비중을 욕심내면 바로 멘탈이 깨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매달 50만원 중 35만원은 QLD로 자동 매수합니다. 매달 50만원 중 10만원은 현금으로 남깁니다. 매달 50만원 중 5만원만 TQQQ로 자동 매수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 달에 QLD 35만원, TQQQ 5만원, 현금 10만원이 쌓입니다. 3개월이면 현금이 30만원, 12개월이면 현금이 120만원이 됩니다. 이 현금은 절대 평소에는 쓰지 않습니다. 딱 한 조건에서만 씁니다. QQQ 기준으로 최근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이 나왔을 때 현금의 절반을 QLD에 투입합니다. 최근 고점 대비 15% 이상 하락이 나왔을 때 남은 현금의 절반을 TQQQ에 투입합니다. 최근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이 나왔을 때 남은 현금 전부를 QLD와 TQQQ의 반반으로 투입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평소에는 QLD 중심으로 깔고 큰 조정에서만 TQQQ를 진하게 먹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하면 TQQQ를 고점에서 쫓아가지 않게 됩니다. 이 케이스에서 매도 규칙도 아주 단순하게 갑니다. 계좌가 올라서 TQQQ 비중이 전체의 20%를 넘으면 넘는 부분만 팔아서 현금으로 둡니다. 그리고 그 현금은 다음 조정에서만 다시 씁니다. 이 한 줄만으로 레버리지 장기 투자의 파산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케이스 2, 월급이 일정하고 매달 100만원 투자 가능. 초기 목돈 0원 또는 저금, 매달 100만원. 이 케이스는 구조를 더 예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매달 100만원 중 60만원은 QLD 자동 매수,
매달 100만원 중 20만원은 TQQQ 자동 매수, 매달 100만원 중 20만원은 현금 적립. 이렇게 6대2 대2로 깔아두면 상승장에서도 성장성이 충분하고 조정장에서도 탄약이 쌓입니다. 하락 시나리오 규칙은 3칸으로 나눕니다. 최근 고점 대비 8% 하락, 현금의 30%를 QLD에 투입. 최근 고점 대비 12% 하락, 현금의 30%를 TQQQ에 투입. 최근 고점 대비 18% 하락, 남은 현금 40%를 QLD와 TQQQ에 반반 투입. 이렇게 하면 하락이 깊어질수록 더 강하게 들어가지만 처음부터 올인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버틸 수 있는 속도로 들어갑니다. 상승장에서의 덜어내기 규칙도 명확히 하겠습니다. TQQQ 비중이 전체의 30%를 넘으면 30%까지 줄입니다. 줄인 금액의 절반은 현금으로 둡니다. 줄인 금액의 절반은 QLD로 옮깁니다. 이렇게 하면 상승장에서 수익을 확정하면서도 장기 엔진은 더 커집니다. 한마디로 가속 페달로 얻은 이익을 엔진으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케이스 3. 초기 목돈 1000만원이 있고 매달 100만원도 투자 가능. 이 케이스가 가장 많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목돈이 있으니 처음부터 TQQQ를 크게 담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욕심은 거의 항상 고점 매수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목돈은 무조건 분할로 쪼갭니다. 목돈 1000만원을 5등분합니다. 첫 주에 200만원 QLD 매수, 둘째 주에 200만원 QLD 매수, 셋째 주에 200만원은 현금으로 남깁니다. 넷째 주에 200만원은 TQQQ가 아니라 QLD를 매수합니다. 다섯째 주에 200만원은 현금으로 남깁니다. 즉, 초기에는 QLD 600만원, 현금 400만원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매달 100만원은 케이스 2의 6대2 대2로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처음부터 TQQQ를 크게 잡으면 조정 한 번에 멘탈이 부서지고 그 순간 장기 투자는 끝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QLD 중심으로 기반을 만들면 조정 때 TQQQ를 더 담을 여유가 생깁니다. 이 케이스에서 조정이 왔을 때의 투입 규칙은 더 공격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최근 고점 대비 10% 하락 시 초기 현금 400만원 중 120만원을 QLD에 투입. 최근 고점 대비 15% 하락 시 초기 현금 400만원 중 120만원을 TQQQ에 투입. 최근 고점 대비 20% 하락 시 초기 현금 400만원 중 160만원을 QLD와 TQQQ 반반으로 투입. 이렇게 120만원, 120만원, 160만원으로 끝내면 조정이 와도 계획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계획이 있으면 공포가 줄어듭니다. 공포가 줄면 매도 버튼이 사라집니다. 그게 장기 투자의 승리입니다. 케이스 4. 매달 200만원 이상 투자 가능. 공격적으로 키우고 싶으신 분. 이 케이스는 수익도 크지만 실수하면 손실도 큽니다. 그러니 더 단단한 규칙이 필요합니다. 매달 200만원을 이렇게 나눕니다. QLD 100만원 자동 매수, TQQQ 40만원 자동 매수, 현금 60만원 적립. 즉 5대2 대3입니다. 현금을 더 많이 잡는 이유는 공격적일수록 조정 때 더 크게 담아야 평균 단가가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조정 투입은 4칸으로 나눕니다. 최근 고점 대비 7% 하락, 현금의 20% QLD 투입. 최근 고점 대비 12% 하락, 현금의 20% TQQQ 투입. 최근 고점 대비 17% 하락, 현금의 30% QLD 투입. 최근 고점 대비 25% 하락, 남은 현금 전부를 QLD와 TQQQ 반반 투입. 왜 25%까지 보느냐? 그 정도 하락은 뉴스가 난리가 나고 주변이 공포에 잠기는 구간입니다. 그때를 위해 현금을 남겨둔 사람이 다음 상승장에서 남들과 다른 그래프를 가지게 됩니다. 이 케이스에서의 매도 규칙은 더 엄격해야 합니다. TQQQ 비중이 35%를 넘으면 즉시 30%로 줄입니다. 줄인 금액의 70%는 현금, 줄인 금액의 30%는 QLD. 이렇게 하면 공격적 상승 구간에서 계좌를 지키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케이스 5. 이미 큰 금액을 가지고 있고 장기적으로 불리고 싶으신 분. 예를 들어 초기 1억원, 매달 추가 100만원. 이 케이스는 오히려 단순함이 생명입니다. 자꾸 매수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면 큰 돈일수록 감정이 더 흔들립니다. 초기 1억원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QLD 6천만원, TQQQ 2천만원, 현금 2천만원. 즉 6대2 대2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달 100만원은 QLD 60만원, TQQQ 20만원, 현금 20만원. 이렇게 완전히 동일한 비율로 반복합니다. 조정 시나리오도 단순하게 두 줄만 둡니다. 최근 고점 대비 12% 하락 시 현금의 절반을 QLD에 투입. 최근 고점 대비 20% 하락 시
남은 현금 전부를 TQQQ에 투입. 이 방식은 조정이 깊어질수록 TQQQ를 더 담게 되는 구조입니다. 큰 돈일수록 이 단순함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행이 쉬워야 실패가 줄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케이스별 큰 그림입니다. 이제 디테일을 더 받겠습니다. 레버리지 장기 투자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묻는 건 이겁니다. 언제 사냐? 얼마나 나눠서 사냐? 그리고 어디서 팔아야 하냐? 지금부터는 그 질문에 숫자로 답하겠습니다. 매수 분할의 기본 공식. 한 번에 사지 말고 무조건 4등분 이상으로 나누십시오. 예를 들어 조정 시 현금 200만원을 투입해야 한다면 50만원씩 4번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조건이 닿는 날 바로, 두 번째는 추가 하락 3%에서, 세 번째는 추가 하락 6%에서, 네 번째는 추가 하락 9%에서. 이렇게 하면 정확히 바닥을 못 맞춰도 평균 단가가 자동으로 관리됩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편해집니다. 한 번에 다 넣으면 다음날 더 떨어졌을 때 사람이 무너집니다. QLD와 TQQQ를 동시에 살 때의 비율. 조정 초반 QLD 70, TQQQ 30. 조정 중반 QLD 50, TQQQ 50. 조정 후반 QLD 30, TQQQ 70. 이렇게 하락이 깊어질수록 TQQQ를 더 크게 가져가되 초반부터 TQQQ로 달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살아남는 레버리지 장기 투자입니다. 매도는 어떻게 하냐? 많은 분들이 매도를 손절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레버리지 장기 투자에서 매도는 생존 기술입니다. 수익을 현금으로 바꿔놓아야 다음 조정에서 다시 담을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매도 규칙 2개. 첫째, 비중 초과 매도. 둘째, 구간 익절 매도. 비중 초과 매도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TQQQ 비중이 정해둔 한도를 넘으면 넘는 만큼만 팔아 비중을 맞춥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수학입니다. 이것만 지켜도 상승장에서 벌어놓고 폭락에서 다 토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구간 익절 매도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 계좌에서 TQQQ가 최근 3개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 구간에 들어왔을 때 보유 수량의 10%만 매도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10% 더 올랐을 때 다시 10%를 매도합니다. 이걸 2번만 해도 총 20%를 현금화하게 됩니다. 이 현금이 다음 조정에서 계좌를 지키고 다음 사이클에서 계좌를 키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디테일 하나. 매도를 했다고 해서 다시 바로 사지 마십시오. 레버리지 장기 투자에서 제일 위험한 행동은 매도 후 즉시 재진입입니다. 그러면 매도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매도는 다음 조정을 위한 산소통입니다. 즉 매도 후에는 반드시 현금으로 멈춰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다음 조정 조건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체크 빈도. 이거 진짜로 중요합니다. QLD와 TQQQ를 장기로 하실 거면 차트를 덜 보셔야 합니다. 자주 보면 감정이 흔들리고 감정이 흔들리면 규칙을 깹니다. 그래서 체크는 일정표로 고정합니다. 주간 1회, 예를 들어 일요일 저녁에만 본다. 월간 1회, 예를 들어 매달 마지막 날에만 본다. 이렇게 고정하면 시장 소음에서 벗어납니다. 시장 소음에서 벗어나야 장기 투자자가 됩니다. 이제 하락장 공포를 숫자로 해체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이 20% 하락하는 구간이 왔다고 가정합니다. QLD는 그 구간에서 대략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TQQQ는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하는 실수는 이겁니다. 내가 손실을 보고 있다는 사실에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장기 투자자는 손실이 아니라 단가에 집중합니다. 내가 다음 사이클에서 어떤 평균 단가로 서 있느냐, 그게 결과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서 현금을 따로 분리하라고 한 겁니다. 현금을 분리하면 하락이 왔을 때 할 일이 생깁니다. 할 일이 생기면 공포가 줄어듭니다. 공포가 줄면 팔지 않습니다. 팔지 않으면 사이클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장기 투자의 핵심입니다. 현금 비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아야 하느냐? 케이스별로 숫자를 더 드리겠습니다. 월 50만원 투자자는 최소 3개월치 현금을 만들어두는 걸 목표로 하십시오. 즉 현금 150만원이 쌓이기 전까지는 TQQQ 비중을 욕심내지 마십시오. 월 100만원 투자자는 최소 6개월치 현금을 목표로 하십시오. 즉 현금 600만원이 쌓이면 그때부터 조정 매수를 공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월 200만원 투자자는 최소 6개월치에서 9개월치가 좋습니다. 즉 현금 1200만원에서 1800만원 구간이 만들어지면 폭락도 버틸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 숫자는 절대 법칙이 아니라 생존 확률을 높이는 기준입니다. 그 다음 디테일 매수 조건을 고점 대비 %로만 잡으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도 드리겠습니다. 추세 기반입니다. 추세 기반은 딱 한 줄이면 됩니다.
QQQ가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을 때는 QLD 중심 정기 매수만 한다. QQQ가 2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현금을 쌓는다. QQQ가 다시 2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할 때 분할로 들어간다. 여기서 TQQQ는 언제 쓰느냐? QQQ가 2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크게 흔들릴 때, 즉 공포 구간에서만 분할로 얻는다. 이 방식은 고점 대비 %보다 실행이 쉬운 분들도 많습니다. 본인이 더 잘 지키는 쪽을 고르시면 됩니다. 지키는 쪽이 정답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무너지는 지점, 횡보장 이야기하겠습니다. QLD와 TQQQ 장기 투자에서 진짜 적은 폭락이 아니라 횡보입니다.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시간만 지나가면 사람은 지칩니다. 그때 흔들려서 나가고 다음 상승을 못 먹습니다. 횡보장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정기 매수를 멈추지 않는 것, 그리고 체크 빈도를 줄이는 것. 횡보장에서는 재미가 아니라 시스템이 승리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도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오실 겁니다. 나는 그래도 타이밍을 못 맞추면 어떡하지? 바닥을 못 맞추면 망하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을 숫자로 깨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 400만 원을 조정해서 투입한다고 하겠습니다. 바닥을 못 맞춰서 첫 매수가 바닥보다 8% 위에서 들어갔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4등분으로 분할하면 남은 매수가 더 아래에서 들어갑니다. 평균 단가는 자동으로 바닥 쪽으로 내려옵니다. 즉 바닥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평균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레버리지 장기 투자는 특히 그렇습니다. 바닥을 맞추려는 순간 감정이 커지고 감정이 커지면 실수가 커집니다. 분할은 실수를 작게 만듭니다. 실수가 작아지면 장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바로 실행할 수 있게 완전 현실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할 일은 3개입니다. 첫째, 본인 케이스를 하나 고릅니다. 둘째, 매달 자동 매수 금액을 설정합니다. 셋째, 현금 계정을 분리합니다. 분리라는 말은 실제로 계좌를 나누든 메모를 하든 마음속에서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 돈으로 지정하든 방식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락 때만 쓰는 돈을 따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딱 하나만 더 약속하십시오. 매도는 공포가 아니라 규칙으로 한다. 규칙은 비중 초과일 때만 한다. 이 한 줄이 레버리지 장기 투자의 생존율을 바꿉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바로 댓글로 본인 상황을 숫자로 적어주시면 그 숫자에 맞춰서 더 촘촘한 버전으로 다시 짜드리겠습니다. 초기 목돈이 얼마인지, 매달 얼마를 넣을 수 있는지, 그리고 QLD와 TQQQ 중 어느 쪽이 더 무서운지 이 3가지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숫자가 나오면 전략이 현실이 됩니다. 현실이 되면 꾸준히 됩니다. 꾸준히 되면 계좌가 바뀝니다. 그리고 결국 인생의 선택권이 조금씩 돌아옵니다.